네, 저는 아탱이라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스트이기도 하고요. 21년째 미술평론을 하고 있는 전원미술평론가 반희정입니다. 미술평론이 하는 일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미술작품의 우열을 가르는 일이에요. 이거 이제 되게 특이하죠. 미술작품이라는 거는 어떤 주관적인 미적 영역인데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가능할까? 근데 실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어느 시대에나 그때 유행하는 미적 흐름이 있어요. 어떤 게 지금 우열한 미술의 흐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그런 미적 감각으로 어떤 작품이 좋다, 어떤 작품은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미술평론이 하는 일입니다. 네, 저는 중앙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에 재학 중이고요. 가끔 프리랜서 모델 일도 병행하고 있는 유대선이라고 합니다. 네, 받아본 포트폴리오랑 작품을 보니까 동서에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뭐 예수라든지 아니면 그죠? 예수라든지 아니면 부처의 모습을 관광 렌즈로 본 것처럼 이렇게 굴절시켜가지고 그린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작업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미적 효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나요? 원래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뭘 그린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 다음에 이거의 정체를 알았을 때 이걸 보고 그렸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기작을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반가사유상이라든지 예수상의 그런 형태가 보이다가 조금 이렇게 건너갈수록 조금 더 형태가 일그러지는, 이게 가장 최근 작업인데 아예 그냥 다른 시각적 이미지로 보이게끔, 어떤 기호로서 보이게끔 좀 의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좀 왜곡하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그 의도는 뭔가요? 한창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건축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제 건축 디자인 공부할 겸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이라는 그런 반가사유상을 설치한 그런 상설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축을 공부하고 싶어서 간 곳이었지만 반가사유상이 서울 용산구 중심의 그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뭔가 신성화된 그런 인식을 받는 곳에 덩그러니 그렇게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되게 의문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효과, 어떤 인식을 얘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어떻게 보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하고 금동이라는 단어로 그냥 환원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반가사유상의 어떤 인식을 주는 부분을 내가 좀 왜곡하거나 일그러뜨리고 지워서 한번 어떤 그냥 물질로서 환원을 시켜보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변형을 시켜본 다음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과연 이걸 반가사유상이라고 생각을 할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한번 시작해보게 되었고요. 나는 불교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왜곡을 시켜서 나만의 시각 언어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멘티님 작업이 원형 이미지를 왜곡시켜가지고 만든 작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유사한 작업 한 3가지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하나는 얼마 전에 리움 삼성미술관에서 끝난 한 2주 정도 예약이 다 밀려서 못 본 사람들 되게 많죠.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작업이에요. 사람들이 이 앞에서 사진들 정말 많이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당나귀가 있고 그 위에 개가 있고 그 위에 고양이가 있고 그 위에 닭이 있는 건데 살갗을 다 벗겨내서 뼈만 남긴 겁니다. 근데 굉장히 유쾌한 작업인데 이 작업이 원래 원본이 있어요. 원본은 그보다 한참 오래전 1953년도 게르하르트 마르크스라는 독일 미술가가 만든 작업이에요. 이 작업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동으로 만들었죠. 아까는 살갗을 다 벗겨냈고. 근데 이거는 표절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작업이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패러디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우리치오 카텔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똑같이 박제된 당나귀, 개, 고양이, 닭으로 만들기도 하고
뼈만 남겨가지고 좀 전에 본 도판처럼 만들기도 해서 많은 사람한테 유머를 줬습니다. 그 또 다른 변형된 작업으로 또 이런 걸 들 수 있는데 이건 뭐 큰 변형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얼굴을 되게 괴상망측하게 그렸죠. 그러니까 잘 못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제멋대로 그린다는 얘기를 해요. 작가 이름이 유현경인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미술상도 받기도 했고 중요한 갤러리에서 전속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제독 작가인데 우리가 사람을 초상화를 그릴 때 이목구비를 똑같이 보통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눈, 코, 입, 귀 가운데 입밖에 없잖아요. 어떤 거는 코하고 입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 작가 유현경 작가의 모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림 모델을.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화가하고 모델하고의 관계 자체를 그리는 거래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받는 모델로부터 받는 느낌을 주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변형이죠,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꼭 예수상이나 아니면 부처상을 이렇게 왜곡해서 변형한 걸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초상화가 갖추고 있는 이목구비가 붙어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얼굴을 완전히 제멋대로 그린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에 대한 수요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작가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독창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은 저희 같은 미술평론가는 금속공예라든지 도자공예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전시 서문을 쓰게 된 케이스인데 이름이 이천수예요. 축구선수 이천수가 아니라 도예가 이천수인데 뭘 만드냐면 달 항아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달 항아리는 용도보다는 관상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원형이 아주 완벽한 원형미를 갖추고 있고 대개는 백자로 만들어지죠. 근데 지금 이 도판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색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청자로 만들고, 이 달 항아리의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일그러뜨려요. 그래서 이천수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달 항아리만의 색깔을 갖다가 만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모두가 원래는 어떠했는데라는 규범이 있는데, 그러니까 초상화는 어땠는데, 아니면 달 항아리는 어땠는데, 라는 일반적인 규범을 왜곡시켜서 만들어서 독작성을 획득한 경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조하라고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남하고 다른 자기 독창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거 딱 봤을 때 이거는 멘티 작업이다 라는 거를